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자, 세포야, 세포. 자, 우리가 영어로 이제 셀이라고 하지, 셀. 자, 세포는 말이야.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한다.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의 기본 단위도 세포고, 자, 생명체에선 이제 다양한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기능을 담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능하 뭐 소화 기능도 있고, 생식 기능도 있고, 운동 기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면역 기능도 있고, 그것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 단위도 세포다라는 거지. 바로 이제, 그래서 구조와 기능의 기본 단위인데, 우리가, 자, 그 동물 있지. 자, 동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보면, 자,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이제 뭐 수정란이 됐어. 그럼 수정란은 이제 어떻게 돼? 세포 분열을 할 거야. 그래서 세포수가 막 늘어나. 그래서 세포수가 막 늘어나면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다면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막 모여요. 모여.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떤 그 기관의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거야. 우리 뭐 피부라든가, 자, 우리 뭐 위면은 위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 있지? 자, 그러면 그 세포들이 막 모여가지고서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능을 담당한 세포들이 모이면 우리는 그거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조직. 그래서 뭐 소화 조직.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뭐 상피 조직,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이라는 것들이 모이고. 자, 이 조직은 정의가 뭐냐?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의 집합이야. 자, 이것을 조직이라고 그래. 영어로 이제 우리가 티슈라고 하는데, 티슈. 그래서 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고, 자, 이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은 기관이라는 걸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소화 기능이라고 한다면,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지? 그럼 이 조직들이 모여서 형태를 만들어. 형태를 만들어서 기관을 만들어. 소화기관, 뭐, 자, 입,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막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을 만들어요. 그럼 이 기관들은 전부 다 뭐야?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야. 자, 여러 개 그 같은 기능을 하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모였잖아?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 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은 소화계가 될 거예요. 소화계. 그럼 기능이 소화만 있냐? 아니잖아. 자,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자, 신경계도 있을 거고요. 생식을 해야 되잖아? 생식계도 있어야 되고요.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계도 있을 거예요. 자, 혈액의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양분이라든가 노폐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거를 이제 순환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몸을 병균으로부터 방어해야 되겠지? 병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를 면역계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모여 있으면은 그것을 소화계, 신경계, 생식계, 운동계, 순환계, 면역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찌 기관계라는 걸 만들고 얘네들이 모이면 뭐야? 그때가 개체가 되는 거야. 개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동물은 세포, 같은 기능을 담당한 세포들이 모이면 조직, 그 같은 기능의 조직이 모여서 모양을 만들면 기관, 그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걸 모아서 기관계. 근데 기능은 다양하니까 그 기관계는 소화계, 신경계, 생식계, 운동계, 순환계, 면역계 다양한 기관계도 있겠지. 얘네들이 모이면은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저 봐봐. 자, 모든 동물은 처음 시작이 뭐다?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는요, 구조의 기본 단위예요. 맞지? 세포는 구조의 기본 단위야. 그 다음에 그 세포는 뭘 한다?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세포들로 모이는 게 조직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포는 뭘 띠고 있어?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능의 기본 단위도 뭐가 된다? 세포가 된다. 맞지?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건 지금 동물이고, 자, 식물을 보면은 식물도 마찬가지 세포부터 시작이 돼. 세포부터. 그런데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은 굉장히 많아. 자, 일단 동물은 움직인다. 알지? 움직인다. 식물은 못 움직인다. 자, 그래서 식물은 못 움직이고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살기 때문에 그 식물은 일단 첫 번째는요, 이 구조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왜?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동물은 부드러운 세포막으로, 세포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식물 세포는 세포막 위에 단단한 세포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단 말이야. 질기지. 단단하고 질기단 말이야. 자, 그 다음. 자, 에너지를 얻는 활동은 동물이 식물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유리해요. 왜? 움직이니까 에너지원, 먹이란가 영양, 양분을 쉽게 얻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식물은 그러지 못합니다. 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용하는 효율을, 그러니까 에너지의 쓰임새가, 에너지가 동물이 조금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동물의 구조는 복잡하지만 식물은 그러지 못하니까는 복잡하면은 어떻게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에너지를 얻기에는 식물은 한계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식물은 조금 더 동물보다는 구조가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그래서 세포, 조직, 그렇지? 그래서 조직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조직계를 이룬다는 거야. 조직계. 그리고 그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요. 그 다음에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자, 식물은 조직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관계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동물 기준으로 먼저 외운 다음, 동물 기준으로 외운 다음에 식물은 기관이 없는 대신, 아니, 그러니까, 자, 식물은 조직계를 가지고 있고요. 기관계가 없어요. 알겠니? 조직계를 가지고 있고 기관계가 없어. 왜?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자, 세포는 구조하고 기능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세포의 구분이야. 자, 세포를 구분할 거야. 두 가지로 구분할 거야. 우리 교재에는 자,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가 있겠지만은, 자, 먼저 첫 번째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야. 자,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먼저, 없어. 적어야 돼, 이거. 근데 이 원핵과 진핵은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로 해서 굉장히 잘 나와. 근데 원핵과 진핵은 시중에 있는 모든 그 통합책에서는 원핵과 진핵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없어. 근데 나와. 문제도 나와. 언급이 돼. 원핵, 진핵은. 언급이 돼. 알지? 자, 원핵하고 진핵의 가장 큰 차이는 이게 우리가 있잖아. 잘 봐. 생명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 생명 현상을 떼야 됩니다. 생명 현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 현상을 가지기 위해서, 자, 먼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포가, 자, 세포 분열을 해요. 그래서 분열을 하면서 생장을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전을 해야 됩니다. 유전. 그래서 유전 활동하기 위해서 생식 활동을 하게 되고요. 무성생식, 유성생식. 알지? 그리고 자, 이 유전자가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전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뭐야? 유전과 관련된 것이 핵산이잖아. DNA, RNA. 그치? 핵산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물질 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합성하고 자, 분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물질 대사라고 그래. 자, 이때 합성하고 분해할 때 에너지의 출입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그치? 그 다음에 자, 항상성을 가져야 돼. 항상 그 몸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호르몬에 의한 항상성이 조절이 돼야 돼요. 자, 면역 작용을 해야 돼요. 자신을 지키는 방어 작용. 자,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체 만들어서 뜨거워 하고 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들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도 해야 돼. 그리고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자, 우리 적응 또는 순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적응 순응 과정 거쳐서 뭐가 일어난다? 진화라는 것이 일어난단 말이야. 자, 이것이 바로 생명체가 갖는 여러 가지 생명 현상이야. 알지? 자, 이건데 그러면 이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세포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생장하고요. 그 다음에 생식 활동, 감수 분열, 그치? 생세포 분열하면서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분열했을 때 DNA, RNA 같은 요 핵산이 있지, 핵산. 그래서 왜 앞에서 우리가 생명체 구성 물질을 왜 했냐? 연결돼서 그래.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DNA야, DNA. 왜? DNA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DNA의 위치예요. 원핵세포는요, 세포질에 있는 거야. 세포질. 자, 그럼 세포질이 뭘까? 요렇게 세포가 있어. 그럼 우리 이제 여기가 기본적으로 세포막으로 이루어져서 세포膜을 통해서 세포 밖과 안을 구별할 겁니다. 자, 세포질은요, 세포 안에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세포질. 알지? 그래서 세포 안에서 DNA 세포질에서 자, 고르게 퍼져 있다. 퍼져 있거나 고리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세포질 안에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퍼져 있거나 아니면은 자, 요렇게 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 그럼 우리는 이 고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 다 나오는 내용이야. 우리 다 해야 돼. 어차피 통합이 다 나오는 내용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플라스미드라고 해. 플라스미드. 그래서 고리 형태 플라스미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원핵세포는 세포질에 퍼져 있거나 고리 형태로 존재한다. 진핵은요, 세포핵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뭐야? 우리가 원핵과 진핵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세포핵의 유무예요. 알겠지? 그래서 세포핵이 없으면 DNA는 세포질에 퍼져 있거나 고리 형태로 존재하고, 자, 세포핵이 있으면은 DNA는 세포핵 안에서 염색사 또는 염색체의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세포핵은 이중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중막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핵과 진핵의 구분은 뭐냐? 이중막 구조의 유무예요. 원핵은 이중막 구조가 없어요. 진핵은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봐. 이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 세포핵하고 두 개가 더 있다. 뭐가 있을까?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요렇게 된다. 자,
자,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데, 자, 그럼 이중막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중막이라는 게, 자, 요렇게 이제 세포액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세포가 있을 거야, 세포. 그 여기가 세포막이잖아. 자, 이 세포막은 요 막이 한 개로 이루어져 있지. 그래서 이 세포막을 우리가 단일막이라고 그래, 단일막. 그럼 요 단일막 안에, 자, 요렇게 이제 DNA들이 막 있겠죠? DNA가 요렇게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은, 자,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를 확대시키면. 알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가요. 그럼 지금 막이 몇 개 됐어? 2개 막으로 돼 있지. 그럼 이제 여기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요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자, 이건 단면이고 이제 얘는 자, 우리가 세포 이렇게 단면했지만 실제 어떻게 이렇게 돼 있을 거냐.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요게 이제 DNA가 요렇게 놓여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세포핵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된다? 세포핵을 구성하는 막, 핵막이다. 핵막. 그치? 그래서 이 세포액 또는 바로 핵막의 유무랍니다. 핵막. 핵막이 있고 없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이중막의 핵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럼 여기는 구멍이 있네? 그치? 그래서 얘랑 얘 사이에 이제 틈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얘를 핵공이라고 그래, 핵공. 여기를 핵공이라고 그래, 핵공. 그래서 이 핵공을 통해서 자, RNA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물질들이 출입이 일어나는 거야. DNA 빠져나가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뭐예요? 원핵세포죠. 자, 원핵세포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생명체는 뭐야? 원핵세포란 말이야. 원핵세포. 그러다가 이 원핵세포의 세포막이 어떻게 돼? 세포 내로 들어오지. 이거를 자, 세포 내 합입이라고 한다. 합입. 자, 세포 내 합입을 통해서 이 세포막이 핵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야. 핵막으로 바뀌어서 이중막의 세포막, 생막, 이중막의 핵막으로 돼 있고, 자, 세포막은 단일막이다. 기억해야 돼. 단일막이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세포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거야. 자, 단일막이고, 그래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바로 진핵이 되는 거예요. 아, 원핵에서 진핵으로 진화가 됐구나. 그렇지? 그래서 원핵에서 진핵으로 진화가 됐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원핵과 진핵은 기본적으로 이중막에 세포막, 핵막이 있냐, 없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냐, 없냐. 없으면 원핵이고, 있으면 진핵이야. 그래서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도 자, 여기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조금 단순하죠.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를 가집니다. 자, 복잡하죠. 구조가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크기를 가져요. 자, 원핵세포 현재를 보면은 주로 얘는 어디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단세포 생명체. 자, 단세포 생명체의 대부분은 원핵입니다. 대장균 이런 것들. 자, 진핵세포는요, 다세포 생명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야? 진핵이야, 진핵. 다세포 생명체. 이렇게 얘기한다. 프로캐리어트, 유캐리어트. 이렇게 표현해. 프로캐리어트, 유캐리어트. 그래서 우리가 세포를 구분할 때 먼저 첫 번째, 이중막에 세포핵, 핵막이 있냐, 세포핵의 유무, 있냐, 없냐, 없냐, 있냐지. 그래서 없으면 원핵, 있으면 진핵. 근데 이중막을 가지는 구조가 세포핵만 있는 건 아니야.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도 이중막 구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중막에 핵막이 없으니까, 세포핵이 없으니까 얘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있어. 그러면 뭘까? 얘 이중막이잖아. 근데 엽록체나 미토콘드리아 보면 안에 DNA가 있어. 자체 DNA. 그러면 원핵과 원핵 세포가 있는데 한쪽 원핵 세포를 잡아먹어. 들어와. 자, 들어왔는데 그 잡아먹힌 세포가 원핵 세포가 광합성을 하는 세포네. 광합성을 하는 세포네. 그래서 걔가 그 광합성 기능이 거기에 남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엽록체로 이제 퇴화가 되는 거죠. 자, 어떤 원핵 세포를 잡아먹었더니 얘가 이제 거기에서 세포호흡을 하는 세포호흡을 하는 세포네. 그래서 그거 기는 이제 퇴화되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모양으로 남아버리는 거야.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있다는 얘기는 진핵세포는 얘네들은 세포 안에 공생한다.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알지? 자, 용어 구분 잘해야 된다. 되게 어려워. 생명은 항상 그랬잖아. 너 생명 파트 처음에 들을 어려웠잖아. 생명체 구성물질. 용어, 단어 구분 잘해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되게 헷갈려. 자, 원핵과 진핵이 어떤 건지 알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세포 구분. 자,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인데, 원핵하고 진핵에서 하나 더. 원핵세포는요, 단세포잖아요, 주로. 그래서, 요렇게 원핵세포가 있어. 요렇게, 또는 대장균 같은 경우 요렇게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리보솜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거야. 얘네도 단세포 생명체가 움직여야 되잖아. 그래서 있잖아, 요렇게 정자꼬리처럼 생긴 게 있어. 뭐다? 편모. 그래서 이 편모가 원핵 세포에 뭐가 된다? 운동기관이 되는 거야. 알지? 그럼 자, 어떤 원핵 세포는 자, 이렇게 잔 솜털처럼 이걸 이제 우리가 선모라고 그래. 선모. 자, 원핵 세포의 선모는요. 이것도 운동기관. 우리 거북선 노 젓는 것처럼 이렇게 노처럼 이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진핵세포에서 선모 같은 경우는 운동기관 아니야. 자, 진핵세포는 다세포 생명체니까 다세포 생명체 운동기관은 근육입니다. 뼈하고 근육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우리 다세포 생명체 선모, 우리 선모가 제일 어디 많이 들어가 있냐? 기관지. 선모의 약간 좀 발달된 형태가 코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모가 될 거야. 진핵세포에서는. 자, 어쨌든 그 원핵세포에는 운동기관이 편모하고 선모가 있다. 이것도 이제 가끔씩 나오니까 좀 잘 봐둬. 자,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예요. 모두 다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동물세포, 식물세포. 자, 기본적으로 모두 다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포막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물질 투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해. 세포막이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뭐야? 식물은 움직이질 못한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그 세포 자체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세포벽. 알지? 자, 뭘로 이루어져 있다? 셀룰로스라는 세포벽이 있는 반면 동물세포는요, 세포벽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구분할 때 있잖아. 있고 없고로 가질 거야. 자, 동물은 그 먹이, 에너지와 양분은 움직이면서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어요. 알지?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어.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하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어디지만 동물은 그러지 못하잖아. 그래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야 돼. 스스로.
자, 우린 그걸 뭐라고 그래?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그럼 광합성하는 장소가 뭐야? 엽록체. 하지만 동물은 엽록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식물은 광합성하지만 동물은 광합성 못한다. 아, 근데 가끔 뭐라고, 선생님, 사람도 광합성 하잖아요. 왜요? 아빠가 해줄 때, 야, 우리 광합성하러 갈까? 그러는데, 아니야. 그거는. 자, 우리가 햇빛 좋았을 때 햇빛 쬐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라든가 특히 비타민 D, 이것들의 생성,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단 말이야. 햇빛을 받으면. 자, 그런 의미에서 광합성 한다는 거에서 이제 비유해서 하는 거지, 동물은 광합성 하는 거 아니야. 엽록체 없어, 우리. 엽록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피부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바뀔 겁니다. 자, 다음. 동물은 세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질의 투과가 자유롭게, 그러니까 원활하게 일어난다. 자유롭게는 아니고 원활하게 일어나. 그래서 노폐물을 쉽게 내보낼 수가 있어. 하지만 식물은 요 세포벽으로 단단한 것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질의 투과가 상대적으로 방해를 받아. 노폐물을 내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식물 세포는요, 이 액포가 노폐물, 색소, 물. 자, 물의 저장을 담당한다. 그래서 식물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어? 그럼 뭐가 커질까? 액포가 커진다. 식물세포 안에서 밖으로 물이 빠져나갔어? 그럼 액포가 줄어든다. 무슨 얘기 알겠지?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식물은 세포벽 때문에 물질의 투과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액포가 발달이 돼 있다. 하지만 동물은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투과가 자유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액포가 자, 퇴화됐다 또는 액포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 구분하는 거 가야 돼. 알지? 자, 세포 소기관이야. 그러니까 세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 기관들이 있어. 자, 그러면 세포 소기관이 여러 가지 기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단백질과 관련된 거야. 자, 단백질. 자, 단백질은 생명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지. 그리고 특히 단백질은 생명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유전과도 관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단백질 합성과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첫 번째. 자, 세포액이 있다. 세포액. 세포액. 그래서 세포액은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어서 자, 어떻게 돼 있어? 이중막의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이중막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 요 안에 자, DNA가 자, 있는데, 자, DNA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 하나는 염색사, 자, 또 하나는 염색체. 그래서 염색사하고 염색체 형태로. 그래서 염색사는 뭐냐? 자,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DNA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휴지기라고 해요. 휴지기. 맞지? 휴지기 때는 DNA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원형 둥근 단백질에 DNA가 이제 붙어 있는 거고, 자, 염색체는 염색사가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응축이 돼. 자, 이렇게 뭉치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야.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이제 뭉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DNA가 이렇게 이제 실로 돌돌돌 감은 형태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DNA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형태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요. 이거를 우리가 뉴클레오솜이라고 그래요.
뉴클레오 솜의 형태로 하고, 자, 이것이 계속 쭉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원체라는 것이 있어. 동원체가 있으면,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 부위를 확대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겠지?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언제 일어나냐?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세포 분열기 할 때는 이 염색사들이 뭉친다. 왜? DNA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알지? 자, 다음. 요 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공간이 있어요. 인이라는 공간이야, 인. 그 요 인은 우리가 그 원소 기호 P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 인은 뭐냐면,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잖아. 그럼 그 유전 정보를 단백질을 만드는데 관여한 핵산이 RNA거든. 그래서 여기에는 RNA를 만드는 합성 효소가 들어가 있고, 자, 여러 가지 RNA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저장이 돼 있는 것이 바로 인이라는 공간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세포핵에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요. 자,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도 알겠네? 그러면은 여기서 RNA는 무슨 역할을 하냐? DNA의 유전 정보를 복사할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전사라고 그래, 전사. 알겠지? 전사. 그래서 요 DNA를 따라서 이제 RNA가 만들어져. 자, 여기 구멍 있죠? 여기를 핵공이라고 그래, 핵공. 그래서 복사를 했으면, 이 복사가 되면 얘는 RNA가 핵공을 통해서 핵공을 빠져나와 어디로 간다? 리보솜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자, 리보솜이야, 리보솜. 자,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RNA와 결합이 돼요. 자, 리보솜은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장소로 RNA와 결합이 되면서 뭘 이루냐면은 리보솜 RNA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린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자, 리보솜은요, 이거 문제 잘 나와요. 막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래서 막구조가 아니야.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막구조가 아니라 단백질 덩어리. 알겠니? 자, 대부분은 소포체라는 세포소기관 표면에 분포가 돼 있어. 그리고 일부는 세포질에 분포가 돼 있고요. 자, 이게 바로 이제 리보솜이야. 그래서 리보솜은 막구조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포소기관을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중막을 가지고 있는 이중막 구조는 세포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야. 알지? 자, 그 다음에 막이 없는 것이 바로 리보솜입니다. 그러면은 단일막은 나머지가 단일막이에요. 세포막, 액포 이런 것들 알지? 리소자임, 자, 리소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단일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돼.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별거 없어. 자, 여기가 세포액 있어요. 알겠지? 자,
여기서 이제 DNA가 있고 요 저장된 정보를 이제 RNA가 리보솜으로 갖다 준다고 그랬어. 왜? 여기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곳이니까. 근데 요 리보솜은 소포체 표면이 있는데 소포체는 자, 이렇게 세포 핵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 요렇게 연결돼 있으면 얘를 우리는 소포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소포체. 자, 소포체는요,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막이에요, 이거. 핵막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얘 표면에는 리보솜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리보솜이 있어서, 자,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래서 여기서 만든 단백질,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알겠니? 그러면 소포체 내부 있지. 소포체 내부에서는 자, 지질을 합성한다. 그래서 요 지질, 자, 요 지질은 자,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질 거 아니야.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잖아. 그럼 그 만든 단백질을 운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단백질을 운반하는 운반 소낭이라고 그래요. 소낭. 막처럼 생겼어요. 막처럼 생긴 운반 소낭. 이게 되기로 하고, 자, 요것이 세포막을 성분이 되기도 해요. 우리 세포막이 인지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가 소포체야. 그 요 표면에 뭐가 있어? 표면에는 이런 식으로 자, 리보솜이 있겠지. 알겠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소포체가 이제 막 요렇게 이제 막 있단 말이에요. 소포체. 그럼 여기 이제 리보솜이 막 있을 거예요. 노랗게 생긴 리보솜이야. 그 세포질에도 리보솜이 일부 이렇게 존재해. 그치? 자, 그러면 단백질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 단백질은 요 세포 안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은 직접 여기서 만든 단백질은 세포 안에 있는 곳으로 막 이제 전달되기도 하지만, 자, 어떤 단백질은 세포 밖으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골지체라는 것이 있어. 골지체. 자, 여기가 세포막입니다. 자, 이게 소포체죠. 그러면은 요렇게 골지체가 있어요. 자,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단백질이 운반이 되지? 그치? 근데 그 운반할 때 뭘로 운반한다? 운반소낭. 그래서 여기를 확대시키면은 요렇게 돼. 여기가 운반소낭이야. 그 요 안에 단백질들이 막 이런 식으로 단백질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단백질이.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서 요 안으로 단백질을 내보내는 거야. 자,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받은 단백질을 저장하면서 이때 저장할 때 잘 들어요. 단백질은 우리가 1차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그치? 2차 알파 나선 구조, 베타 병풍 구조, 나선 구조, 병풍 구조, 그치? 3차 구조 덩어리진 거, 덩어리진 3차가 2개 이상 모여서 4차 구조. 그래서 3차 구조부터 무슨 구조를 갖는다? 입체 구조. 이때 단백질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입체 구조를 형성할 거예요. 그래서 골지체에서 단백질 입체 구조. 자, 소포체에서도 일부 입체 구조를 만들기도 해요. 알지?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 골지체는 세포 밖으로
단백질을 분비하는데 관여합니다. 근데 이때 분비할 때도요, 뭘로 분비하냐면 운반소낭으로 분비합니다. 그럼 이 운반소낭은 누가 만든 거예요? 소포체에서 만든 운반소낭이 지질로 돼 있거든. 그래서 이 운반소낭은 자, 지질로 돼 있단 말이야. 자, 여기가 골지체야. 자, 그럼 이렇게 운반소낭 안에 단백질들 막 있겠지? 자,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그냥 이동하지 않아.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해. 어떤 에너지? ATP라는 화학 에너지 사용하면서 운반할 거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능동수송이라고 부른다. 뒤에 또 나와. 뒤에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세포막 있어요. 자, 세포막은 주로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지질이야. 자, 운반소낭도 지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붙어. 그러면 얘도 지질, 얘도 지질이야. 그래서 둘 다 지질이거든. 그러니까 운반소낭이 세포막에 붙으면서 어떻게 돼? 융합이 돼버리는 거야.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려버려요. 열려버리면 안에 있는 단백질이 어떻게 된다? 세포 밖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운반소낭은 세포막으로 들어가 버리면 세포막을 구성해 버리는 거지. 자, 알겠니? 이게 바로 골지체야. 우리가 단백질 엄청 강조했잖아.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아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질이 단백질이야.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물질들이 단백질이야. 효소, 호르몬, 항체, 그치? 이런 것들 다 단백질이야. 그럼 단백질, 그래서 우리 유전 정보는 단백질의 정보란 말이지. 그러면 그 단백질의 정보를 가지고 있고 만드는 데 관여하는 세포소기관, 세포해, 리보솜, 수포체, 골지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포핵이거든. 그래서 핵하고 소포체 이렇게 연결돼 있어. 알지? 근데 조심할 거는 RNA는 이렇게 가지 않아. RNA는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다? 기공이, 아니, 여기 핵공이 있잖아, 핵공. 자, 핵공이 있으니까 이 핵공을 통해서 RNA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리보솜으로 가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가지 않아. 이렇게 가지 않아. 붙어 있는 거지. 이게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야. 막이 서로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지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포해, 소포체, 골지체고 리보솜은 소포체와 세포질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정보, 합성, 운반, 분비, 이동. 그래서 이 소포체는 분비하고 관련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비하고 관련되어 있는 분비샘 있지? 침샘, 소화액. 이 분비샘을 구성하는 세포는 뭐가 많다? 골지체 수가 많다라는 거야. 분비를 해야 되니까. 단백질을 분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비샘. 알지? 그래서 이러한 분비샘은 뭐가 많다? 골지체가 세포 안에 많다라는 거지. 많다. 바로 요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포 소기관을 단백질의 합성과 관련시켰을 때는 요렇게 설명할 거야. 그래서 세포의 리보솜, 리보솜은 이제 장소니까. 근데 그 리보솜이 어디에 있어? 대부분이 소포체 표면. 그래서 소포체 표면 해가지고 소포체 표면에서 단백질 만들고, 자, 소포체 내부에서는 뭐를 만들어요? 지질 만들어요. 그래서 거친 면 소포체, 부드러운 면 소포체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조면, 활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소포체에서 자, 밖에는 단백질, 안에는 지질. 알지? 자, 이렇게 되고 그 소포체에서 만든 단백질이 자, 요 만든 지질이 운반소낭으로 바뀌어서 지질, 운반소낭에 갇혀서 골지체로 이동하고 골지체에서는 그 받은 단백질을 입체 구조를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자, 분비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운반소낭 또는 이제 운반소낭을
얘를 또는 이제 이거 분비하기 때문에 분비 순항이라고도 그래. 알지? 분비하는 거기 때문에 분비 순항, 운반 순항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할 때 이 운반 순항 지질, 세포막도 지질, 그래서 지질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되면서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야. 됐네? 이게 바로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야. 그래서 이거 할 때 우리가 그림이 나오잖아. 그럼 그림이 나오면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가 그냥 핵과 붙어 있는 게 수포체, 그리고 세포막과 붙어 있는 거 골지체. 알지? 그래서 수포체 표면에 듬성듬성 있는 게 수포체 표면 되게 많고 나머지 여기 듬성듬성 있어. 그럼 얘는 뭐다? 리보솜. 알지? 바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단백질과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야. 이해됐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세포 소기관 두 번째.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이다. 에너지와 관련된 세포 소기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는요, 모든 진핵 세포에 다 존재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어요. 진핵이면 다 존재해요. 이중막을 가지고 있고요. 자체 DNA와 자, 리보솜도 가지고 있답니다. 이중막, 자체 DNA, 리보솜. 자, 이거 뭐야? 예전에는 얘도 원핵 세포였다라는 거야. 알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해서 다른 원핵 세포 안에 들어가서 태화가 돼서 미토콘드리아 형태로 바뀌게 된 거야. 자, 얘는 목의 유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누구한테 받아요? 엄마한테 받는 거야.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야. 에너지 생산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포 내의 화학 공장이라고 그래. 자, 포도당, 산소, 물, 자, 이산화탄소, 물, 요렇게 돼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죠. 포도당 6개 산소, 6개 물. 자, 미토콘드리아에서 6개 CO2, 12개 H2O. 자, 원래 자, 요렇게 갈 거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포호흡이라고 그래. 세포호흡. 자, 이거는 유기물을, 자, 포도당이란 유기물을 분해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세포호흡. 자, 그 중에서 산소를 이용하면은 유산소호흡, 산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산소호흡. 이렇게 구분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도당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 얘를 지워서 그냥 여기 6개 H2 하는 경우도 있어. 자, 이때 에너지가 나오죠? 60%가 열 에너지예요. 40%가 ATP라는 화학 물질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에서 ATP 되게 자세하게 다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생명체가 생명 활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이 필요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게 바로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된다. 그러면 세포의 활동이 떨어지는 거고, 세포가 기능이 정지가 되면은 그게 바로 이제 노화의 시작이 되는 거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세포의 모든 기능이 없어지는 거야. 멈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이 피곤을 덜 느끼고, 자, 젊고 건강하게 살려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미토콘드리아의 요 기능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피곤하고, 자도 막 힘들고, 아프고 막 그러는 거야. 바로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다음 두 번째가 바로 뭐다? 엽록체. 이 엽록체는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자, 식물 세포에만 존재해요. 미토콘드리아 모든 진핵 세포, 그러니까 동물, 식물 다 존재해. 엽록체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자,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지. 얘도 자체 DNA를 가지고 있고 리보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얘도 뭐였어? 예전에는 원핵세포였다. 자, 그러다가 원핵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내 공생설에 의하면 원핵세포 안에 들어갔다가 얘가 이제 엽록체로 바뀐 거야. 자, 얘는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 여러 가지 양분, 즉 포도당을 합성하는 바로 뭐다? 광합성을 하는 거다. 빛 에너지를 흡수하죠. 자, 이것이 바로 뭐야?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니까 광합성이야. 포도당, 산소, 물. 이런 식으로. 알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엽록체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생산해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발열이라고 그래요. 자, 소비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거예요. 흡열이에요. 자, 우리 세포에는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세포,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질을 만드는 광합성, 알지? 엽록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는 에너지와 관련된 거. 에너지를 생산하냐, 에너지를 소비하냐. 자, 봐도 이제 이런 관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 알지?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외 나머지야. 별거 없어요. 자, 세포막 우리가 뒤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자, 세포막 있고, 그 세포막은 세포의 모양을 유지할 거야. 그리고 물질의 수송, 또는 얘를 우리가 물질의 투과라고 그래요. 투과에 관여하는 것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자, 세포벽. 얘는 어디 있다? 식물 세포에 있고 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지? 그래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 세포벽은 셀룰로스라는 그러니까 포도당이 연결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다. 자, 세 번째, 액포. 자, 얘도 주로 식물 세포에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식물 세포에 발달되어 있고, 동물 세포는 흔적만 남아 있거나 태화돼서 또는 없거나. 자, 얘는 노폐물. 자, 여러 가지 색소. 자, 물을 저장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액포의 크기와 자, 그 세포의 나이는 비례합니다. 식물세포가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생명활동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노폐물도 적을 거 아니야. 액포가 작단 말이야. 근데 생명활동을 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기니까 점점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지,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액포의 크기와 세포의 나이는 서로 비례 관계에 놓여진다. 맞지? 그래서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뭐 리소점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가수분해 효소.
분비하는 거, 리소좀. 그래서 그 백혈구에 식균 작용할 때 어떻게, 백혈구 안에 리소좀이 있어. 그래서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해서 항원을, 병원체를 분해시켜서 흡수를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주로 나온 거 요 정도.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 소포체와 골지체는 세포액을 중심으로 가까이 있는 게 소포체, 떨어져 있으면 골지체야. 그치? 자, 그러면 미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은 그림상 이렇게 주어지면 이건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또는 이렇게 주어진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엽록체는 그림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렇게. 알지? 요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그럼 얘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그림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 자, 그래서